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MD 앤더슨에서 포스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ong regeneration에서 셀 플라스티시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일단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 셀 플라스티시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 differentiat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템셀 또는 프로제니터 셀에서 머추어한 세포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요. 리제너레이션의 여러 가지 생리 현상에 이런 differentiation이 주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제 거의 모든 장기에 스템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디퍼런시에이션뿐만 아니라 이미 머추어하게 분화된 세포가 이제 디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거나 이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는 등 이 세포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세포 변화를 총망라하는 용어로서 이제 셀 플라스티시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셀 플라스티시티는 이제 셀 페이트나 아이덴티티 또는 피노타입이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망라하는 용어고요. 이 플라스티시티는 디벨롭먼트나 티슈 리제너레이션 그리고 캔서 등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는 재생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잘려서 재생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한 데미지 정도는 재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폐는 직접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여러 가지 환경 인자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데미지 받은 폐는 프로제니터 셀의 액티베이션과 리제너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제니터 셀에 펑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데미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될 경우 폐는 온전히 재생되지 못하고 파이브로시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휴먼 렁 디지즈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휴먼 렁 디지즈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프로제니터 셀의 이제 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에서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런 프로제니터 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폐는 크게 이제 트라키아부터 브론키올로 이어지는 에어웨이와 그 다음에 실제로 공기 교환이 일어나는 알베올라이 두 가지 스트럭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스트럭처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세포가 프로제니터 셀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어웨이에서는 베이저 셀과 클럽 셀이 대표적으로 프로제니터 셀로서 역할을 하고, 알베올라이에서는 AT2 세포가 다른 세포를 이제 야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알베올라이의 재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세포가 프로제니터 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고요.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디퍼런시에이션보다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드림 컴플렉스라는 프로틴 복합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림 컴플렉스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프로틴 복합체인데요. 이 복합체가 어떤 바인딩 파트너와 결합하냐에 따라서 셀 콰이어센스 또는 프로리퍼레이션을 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MUVB 코어가 P130 컴플렉스와 결합했을 때는 드림 컴플렉스 전체적으로 인액티베이션이 되고 셀의 콰이어센스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P130 컴플렉스가 떨어져 나가면 다른 다양한 바인딩 파트너와 결합하면서 드림 컴플렉스가 액티베이션 되고 각 셀 사이클 단계에 맞는 타겟진을 익스프레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드림 컴플렉스가 렁 프로제니터 셀 액티베이션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드림 컴플렉스는 주로 이제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나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또는 캔서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고 아직까지 이제 어덜트 티슈의 리제너레이션에 드림 컴플렉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전 실험에서 피클라프라고 하는 드림 컴플렉스의 새로운 바인딩 파트너를 발견해낸 바가 있고요. 이 피클라프가 드림 컴플렉스의 바인딩에서 어, 컴플렉스를 액티베이션하고 렁 튜머리제네시스를 야기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피클라프 드림엑시스가 렁 프로제니터 셀의 액티베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리제너레이션을 촉진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저는 이제 실제로 렁에서 피클라프를 발현하는 세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퍼블릭 마우스와 휴먼, 렁 싱글셀 데이터셋을 다운받아서 피클라프 발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우스와 휴먼 둘 다 피클라프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존재했고요. 특이하게도 이런 피클라프는 MKI67을 발현하는 프로리퍼레이팅 셀, 특이적으로 발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클라프를 발현하는 세포를 프로리퍼레이팅 알베올라 프로제니터 셀, PAPC로 명명하였습니다. 퍼블릭 싱글셀 데이터에서 이런 PAPC는 렁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동안 증가하였다가 리제너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이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쥐에다가 데미지를 입혀 리제너레이션 상태를 만들고 그런 리제너레이션 되는 동안 피클라프의 mRNA와 프로틴 레벨이 모두 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피클라프가 렁 리제너레이션에 이제 깊은 관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블레어마이신에 의한 폐재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어마이신은 알베올라 특이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준다고 알려진 케미컬이고요. 블레어마이신을 마우스 폐에 주입하게 되면 알베올라 셀들이 데미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렁이 이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완전히 리제너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블레오마신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리제너레이션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폐는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블레오마이신을 피클라프 와일드 타입과 낙가운 마이스 폐에 주입해서 각 데미지 단계별로 폐를 관찰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굉장히 약한 농도의 블레오마이신을 사용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와일드 타입 폐는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데미지가 거의 다 재생이 되는 피노타입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브로시스도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낙가울렁에서는 폐가 다 재생되지 못하고 일부분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관측되거나 아니면 폐 파이브로시스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피클라프 낙가업폐의 재생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 저희는 이제 피클라프가 렁 프로제니터 셀의 액티베이션을 을 조절할 거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프로제니터 셀의 액티베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 프로리퍼레이팅 셀을 염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일반적인 폐는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가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면 프로제니터 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프로리퍼레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낙가운 마이스에서 이런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롭게도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낙가업회에서 오히려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증가돼서 피클라프가 없을 때 프로제니터 셀이 좀 더 많이 액티베이션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폐 재생은 낙가웃에서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피클라프가 액티베이션이 아니라 어, 알베올라의 다른 세포의 재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베올라에 존재하는 다른 세포들의 이제 재생 정도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알베올라에는 두 가지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자, 객스 익스체인지에 관여된 AT1 세포랑 그다음에 서펙턴트를 시크리션하고 프로제니터 셀로 역할을 하는 AT2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마커를 통해서 염색해 본 결과 공기를 교환하는 AT1 세포의 재생은 낙가웃에서 시비어하게 억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프로제니터 셀인 AT2 세포는 그 재생 정도가 오히려 더 낙가웃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T2 세포에서 AT1 세포로 가는 중간 단계인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낙가웃에서 증가된 거랑 그다음에 이제 AT1 세포의 감소를 통해서 저는 이 피클라프가 없으면 AT2 세포가 AT1 세포로의 트랜지션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와일드 타입과 낙가웃 렁에 이제 블레오마이신을 주입하고 에피텔리얼 셀을 아이솔레이션해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하였고 앞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셀 트라젝토리 애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플라이스드, 언스플라이스드 RNA 레이쇼를 통해서 이제 세포 트라젝토리를 측정하는 RNA 벨로시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과 유사하게 와일드 타입에서는 액티베이티드 된 AT2 세포가 PAPC와 이제 케라틴 A 파지티브 세포 이 경로를 통해서 AT1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AT1과 AT2 세포의 마커를 동시에 발현하는 인터미디에이트를 통해서 AT1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AT2 세포가 AT1 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낙가우페에서는 흥미롭게도 이런 액티베이티드 AT2 세포가 AT1 세포로 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AT2 세포로 이 트라젝토리를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T2 세포가 AT1 세포로 분화가는 것이 락아웃에서 억제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패키지엔 이제 트랜스크립톰의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트라젝토리를 분석하는 슬링샷 분석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제 앞선 거와 비슷하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AT2 세포가 AT1 세포로 트랜지션이 되었는데 낙가웃에서는 AT2 세포가 AT1 세포로 트랜지션 되지 못하고 중간 단계인 중간체에서 그 트라젝토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린지 트레이싱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AT2 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SFTPC, 크루 ERT2 마이스를 이용하여 이제 서넌 프로틴 앤 뉴클레어스 바인딩 도메인과 GFP 퓨전 프로틴이 발현되는 마이스를 사용하였고요. 해당 마이스를 피클라프 낙가운 마이스 또는 피클라프가 이제 AT2 셀 특이적으로 낙가웃되는 컨디셔널 낙가운 마이스 두 가지 마이스랑 교배를 해서 린지 트레이싱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선 예측과 유사하게 낙가운 마이스와 컨디셔널 낙가운 마이스 둘 다 AT2 세포가 AT1 세포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현저하게 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AT2 세포는 오히려 더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피클라프가 AT2 세포가 AT1 세포로 변하는 과정에 관여해서 폐재생을 조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렁 오가노이드를 세팅하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랩 자체적으로 렁 오가노이드를 컬처하였고 이제 에피텔리얼 셀이랑 엔도텔리얼 셀을 두 개를 합쳐서 리퀴드 에어웨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컬처하는 방식으로 렁 오가노이드를 컬처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여러 가지 렁 스트럭처와 이제
렁 에피텔리얼 셀을 모두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렁 오가노이드를 피클라프 와일드 타입과 낙가웃 에피텔리얼 셀을 통해서 컬처해 보았습니다. 기존 이제 동물 실험과 동일하게 피클라프 낙가웃 오가노이드에서 AT1 세포는 감소되었고 AT2 세포는 증가되었으며 이제 프로리퍼레이팅 셀 또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메커니즘 스터디를 수행하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피클라프가 드림 컴플렉스의 이제 바인딩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클라프가 렁 리제너레이션에 있어서도 드림 컴플렉스 디펜던트하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인디펜던트하게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레스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피클라프가 없으면 드림 컴플렉스 자체가 액티베이션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드림 컴플렉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할민이라는 케미컬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린52 단백질에 이제 S28의 뮤턴트 폼을 액토픽하게 익스프레션 시켜서 낙하 오가노이드에서 레스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할민과 린52 S28의 이제 액토픽 익스프레션 둘 다 낙가웃에 의해서 어, 억제된 AT1 세포를 거의 와일드 타입 수준과 유사하게 레스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피클라프가 드림 컴플렉스 디펜던트하게 AT2 세포의 이제 플라스티시티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AT2 세포가 폐가 데미지를 받게 되면 PAPC, 케라틴A 중간체를 통해서 AT2 세포로 트랜지션이 되는데 이때 PAPC 단계에서 발현되는 피클라프가 드림과 결합하여 이 AT1 세포로의 트랜지션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클라프 드림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AT1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알려진 천여 개 드림 타겟진을 싱글셀 RNA 스포팅 데이터셋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20개의 이 드림 타겟진 중에서 클릭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클릭보는 이제 클로라이드 인트라셀룰라 채널 4라고 알려진 단백질이고요. 기존 연구에서 이 클릭보는 스메드 2, 3 단백질과 결합해서 TGF 베타 시그널링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에서 이 TGF 베타 시그널링은 AT2 세포가 AT1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클릭보가 피클라프 드림에 의한 AT2 세포의 트랜지션을 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디에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낙가울렁에서 이 클리퍼 익스프레션은 굉장히 현저하게 억제가 되어 있었고요. PCR 실험을 통해서 피클라프가 실제로 다이렉트하게 클리퍼 익스프레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리퍼 FP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레스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낙가 오가노이드의 클릭포를 엑토픽 익스프레션 하였을 때 억제되었던 AT1 세포가 다시 레스큐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가노이드 컬처의 마지막 단계에 TGF 베타를 처리하였을 때도 억제되었던 AT1 세포가 거의 와일드 타입 수준까지 레스큐가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폐가 재생되는 동안 피클라프 드림에 의한 클릭보 TGF 베타 시그널링이 이 AT2 세포가 AT1 세포로 변하여 폐가 재생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드럭을 발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메커니즘에서 끝나면 그냥 뭐 뉴 파인딩이고 이를 이제 실제로 약물에 응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드럭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CM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클루 플랫폼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수만 개의 셀 라인에 또 수만 개의 굉장히 많은 드럭 캔디데이트를 처리해서 그 진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진 시그니처를 넣게 되면 그 시그니처와 굉장히 유사하게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럭 캔디데이트를 스코어별로 정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 PAPC 와일드 타입에서 낙아웃 대비 증가된 진 시그니처를 집어넣고 드럭을 발굴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피클라프는 렁 리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렁 튜머리제네시스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를 조금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마우스와 휴먼, 렁 캔서 셀을 이제 진 시그니처 또한 집어넣어서 PAPC 특이적으로 발굴된 이제 드럭 캔디데이트를 사용했고요. 굉장히 여러 캔디데이트를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페널자인이라고 하는 드럭이 AT1 세포의 재생을 인비트로에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페널자인은 이제 FDA 승인을 받아도 현재 클리니컬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고요. 따라서 해당 약물은 실제로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약물의 이제 효과를 인비고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검증을 위해서 폐가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블레오마이신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블레오마이신에 의해서 폐 기능이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페널자인을 주입한 마이스에서는 이 폐 기능 감소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단계에서 AT1 세포의 재생 또한 굉장히 많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마지막 이제 파이브로시스 단계에서는 페널자인에 의해서 렁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페널자인이 실제로 렁 데미지 환자에서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로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좀 요약해 보면 두링 컴플렉스는 지금까지는 이제 셀 사이클 액티베이션과 이제 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었는데 해당 연구를 통해서 두링 컴플렉스가 티슈 리제너레이션과 셀 플라스티시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노블하게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피클라프 두링 컴플렉스가 클리포 TGF 베타 시그널링 엑시스를 통해서 이제 AT2 세포를 AT1 세포로 트랜지션하는 역할을 하여 폐 재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페널자인이라는 드럭을 이제 폐 재생을 촉진하는 캔디데이트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페널자인은 어, 렁 데미지가 예상되는 환자, 대표적으로 어, 폐나 이런 또라식 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렁 데미지가 일어날 거라고 쉽게 예측이 되는데 해당 환자의 이제 폐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실험은 이제 후속 연구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